848회 사령 카페의 비밀 신촌 살인사건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사건 이름은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인가 그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령 카페의 비밀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나왔던 제목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죠. 사령 카페 살인 사건으로 2012년 4월 30일 사건이고요. 방송은 20일 정도 취재됐네요. 2012년 5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사건인데 제가 그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참고하지 않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미처 찾지 못한 내용도 좀 나올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미성년자들이 노는 커뮤니티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경찰이나 뭐 검사도 사건 파악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완전히 100% 내막이 밝혀진 건 사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40대, 50대 이런 어른들의 시각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저도 이거 보면서 사령 카페라는 거 엄청 찾아보고 이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 좀 알려고 공부를 좀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2012년 4월 30일 저녁 8시 13분 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이에요. 집 근처 공원에 간 이 씨가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발길을 돌렸지만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고요. 3명의 남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범행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가 이 장소입니다. 이분은 소방관이신 것 같은데요. 출동했던 분인 것 같아요. 신고받고. 이야기 들어봅시다. 여기 입구 쪽에 이쪽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있었거든요. 그러자 취재 나간 그 알 취재팀에서 물어봐요. 피만 있던 건가요? 이 자리에는? 예, 피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근방을 수색하다 풀숲에 쓰러져 있던 남자를 발견했어요. 범행 현장과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소방관. 얼굴에 피와 바닥에 있는 흙과 뒤범벅이 돼서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피해자는 날카로운 흉기에 수십여 군데 찔려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자, 호흡, 맥박, 동공 반응 없음, 왼쪽 복부, 내장이 돌출, 나왔다는 얘기죠. 목 부위 자상의 흔적이 있었다. 칼에 찔렸던 걸로 보입니다. 끔찍한 변을 당한 남자의 신원은 올해 갓 대학에 입학한 20살의 김성수 군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지만 범인은 많은 증거를 남겼고 목격자도 있었어요. 수사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자, 목격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기 둘이 오더니 하나는 가더라고요. 하나는 가더니 한 녀석이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현장인 공원 입구에 CCTV를 확보했습니다. 범인과 김군이 공원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범인들입니다. 이걸 목격한 거겠죠. 이 계단에 올라가는 장면을. 뒤에 있는 이 사람이 피해자고요. 뭐 CCTV만 봤을 때 앞에 가는 3명은 친해 보여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딱 봐도 뭐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좀 불편한 만남인 걸로도 좀 보이죠. 계속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15분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피해자의 모습.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오후 8시 45분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 김군은 살아있었어요. 경찰은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앞서가는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012년 5월 2일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현장 검증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10대 소년들이었어요. 16살, 18입니다. 만으로 계산해도 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죠. 16살 이군과 18살 윤군. 이들은 범행 후 멀리 도망가지 않은 채 각각 근처 찜질방과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윤군과 이군은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역할 분담까지 했어요. 한 사람이 피해자 김군을 제압하고
다른 한 사람이 공격을 가하며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쓰러진 김군을 누군가가 자신을 봤다는 걸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범행 당일 현장에 있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양 역시 이제 겨우 15살의 고등학생이에요. 사건 초기 언론은 가해자인 이군과 이군의 여자친구였던 홍양, 그리고 숨진 김군의 삼각관계가 불러온 비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숨진 김군이 가해자인 이군, 홍양과 만난 건 기껏해야 서너 번, 게다가 윤군과는 일이 벌어진 날 처음 본 사이이기도 했죠. 이거 삼각관계라는 부분이 이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이게 제가 아까 시작에서 말한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른들 시각에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했고, 기자들이 추측성으로 뉴스를 냈고, 그걸 또 다른 신문사에서 받아 썼고, 이러면서 삼각관계로 처음에 퍼졌어요. 가족들이 되게 억울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사건 발생 3일째 가해 학생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그들은 휴대전화 대화방에서의 다툼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형사 과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건 브리핑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어느 정도 사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브리핑이라는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초기에 사건 파악을 했는지 보면 됩니다. 대화하는데 뭐 관련도 없으면서 중간에 뭐 끼어들거나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빼고 우리끼리 따로 대화방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자로 폭언이 오갔고 결국 살인까지 그래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36시간 만에 범인이 잡혔고 범행 동기도 밝혀졌어요.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기사가 난 거죠. 신촌 살인사건, 오컬트 카페 때문. 사령 카페 운영자를 잠시 했었습니다. 저도 한때 심취했다가 인생이 폐인 수준까지 떨어지다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사령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조사 내용을 보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주술을 동반한 계획된 번제의식이었다고 해요. 혼령을 부르는 인터넷 모임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다는 얘기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 역시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인가 봐요. 동기가 뭐 지금 의심스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휴대전화 대화방에서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기엔 너무나 잔인했어요. 자, 동네 주민은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이거야. 하나는 노랑머리고 뭐 둘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뭐 죽은 거 다시 확인하고 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3명의 아이들, 숨진 김군,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여기까지가 사건의 시작,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오프닝이었던 거죠.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방에서의 말다툼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곧이어 다른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혼령을 불러 모으는 인터넷 모임, 이른바 사령 카페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주장은 숨진 김군의 친구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김군의 친구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군이 이군 일행을 만나러 간 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자, 친구들과 그 피해자 김군 주고받은 대화 내용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일단 그 여자친구 조용히 빼내오는 거다. 사령 카페에 소굴로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김군과 여자친구 박양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됐고 올해 2012년 초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밝고 상냥했던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온라인상의 이상한 카페를 가입하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령이었고 남자친구는 사령을 믿지 않았었고요. 여자친구는 사령을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어요. 사령 카페는 영혼을 불러 모으는 방법을 게시판에 올리고 그 체험담을 공유하는 인터넷 모임이에요. 강지섭 군 주장에 따르면 박양은 가해자인 이군 일행들과 어울리면서 사령 카페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계속 친구의 여자친구가 신이었다는데
뭐 전생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자기가 뭐 마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령을 소환해야 된다. 악령이 있으니까 좋은 유령인 사령을 소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숨진 김군도 처음엔 사령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신은 전생의 천사였는데 퇴마팀이라고 무려 악마하고 싸웁니다. 자신의 조물주라고 주장하고 목숨 걸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배에 만화와 기로 만든 작은 칼을 수십 개도 맞고 있을 테니까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령 카페라는 거를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할극을 하는 카페예요. 이거 어른들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어른들도 무슨 친목회나 무슨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뭐 그런 거 해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한테 뭐 우리 친목회 뭐 울산 지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인 건데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어떤 뭐 판타지적 어떤 뭐 요소 게임도 많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설정을 좀 갖고 와서 뭐 자기가 뭐 퇴마사 유령을 쫓는 어떤 뭐 전사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리얼하게 실제처럼 하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고 자기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역할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극을 하는 겁니다. 카페 안에서 자기 캐릭터에 맞는 글들을 쓰고 거기에 맞는 또 댓글 놀이를 하고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현실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과몰입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엄연히 현실과는 다른 놀이 개념이다. 현실에서는 다르고 카페 내에서의 그냥 어떤 내 캐릭터 이렇게 알고 있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구는 이해가 안 되는 쪽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 가해자들은 완전히 과몰입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 카페라는 것도 이 사건 초기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어떤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있는 뭐 범죄 집단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은 좀 트위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끼리의 놀이예요. 대부분은 현실과의 경계가 분명히 있고 이거는 여기 안에서만 하는 놀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령 카페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집단이나 미친놈은 있듯이 사령 카페 이 안에서도 이 미친놈들이 범죄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까지 경찰이나 검사, 뭐 기자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좀 늦게 파악이 된 사건 같아요. 자, 계속 피해자 친구 얘기 들어볼게요. 그게 의식이에요. 자기 기 같은 걸로 뭘 찌른다 그런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김군의 죽음에 사령 카페가 분명 연관돼 있을 거라는 게 강지섭 군의 주장입니다. 박영을 빼내려고 하기 위해서 사령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반박도 해보고요. 부정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김군이 게임에서 게임을 하다가 박양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사귀었어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 박양이라는 애가 사령 카페를 가입했어. 뭐 재미로 하는구나 해서 남자친구도 따라 가입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장난이라기엔 좀 너무 현실 감각 없는 애들의 모임 같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난 이거 안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양은 완전 사이비 종교처럼 빠져들어 버린 거야. 현실 감각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도움을 좀 주려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양은 듣지 않는 상황.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군은 사령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빼내고 이군에게도 사과할 생각이었어요. 김군의 여자친구였던 박양은 먼저 집에 갔고 김군은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령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만든 겁니다.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사령 카페를 좀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김군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빠져서 박양과 박양의 어떤 같이 놀던 친한 완전히 빠져가지고 현실 감각 없는 애들이 김군을 좀 보복한 게 아닌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난 거예요. 애들 말로는 이제 현피 뜨려고 만나서 얘기하자
너 우리 왜 싫어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실제로. 김군은 말없이 세 사람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박양은 현장에 없어요. 먼저 집에 갔어요. 나왔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CCTV에 찍힌 김군의 마지막. 정말 신촌살인 사건은 사령 카페와 관련이 없는 걸까? 자, 다시 사건 브리핑입니다. 처음 박영이 사령 카페에 가입 후 친하게 지내던 이군, 홍량에게 권유해서 가입하자 이들과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들을 사령 카페 소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으나 사령 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심취한 건 아니고 이들은 재미로 가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대화방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 빼고 우리끼리 다른 대화방을 운영하자. 단톡방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관련 피의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대화방에서 김군을 집단으로 따돌리자 그때부터 김군이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난 너만 노리면 되는 거잖아. 협박까지 하긴 싫은데 다 너의 잘못이야. 3일 동안 이군에게만 무려 200개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40차례나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본인들은 피해자가 반항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막을 찔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엄청난 분노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공격성을 보였어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역시 이들이 가입했던 사령 카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문자로 욕을 몇 번 먹었다고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이런 기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들이 꼭 이 사람을 살해해야 할 정도의 어떤 조절이 안 되는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조우했던 그 사이버 공간의 특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해 학생과 사령 카페,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사령 카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박양을 한다는 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박양이 갑자기 왜 자꾸 나오냐면요. 이 사건의 설계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김군을 찌른 남자애들 둘이 박양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추종자 같은 거예요. 카페 내에서. 박양이 굉장히 사령 카페 내에서 권력자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져든 거예요.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부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김군은 그 권력자 박양을 빼내려고 하는 게 이 부하들에게는 좀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양이 우리한테 반기를 드네, 그래서 애들 시켜서 제거하는,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박양과 알고 있는 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카페 내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면은 박양이 마녀라고 언급하셔서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들 했는데 자기는 그렇다. 저는 이 부분에서 현타가 좀 왔어요. 자기는 마법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싸우신 것 같아요. 자, 물어봅니다. 마녀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마법을 할 줄 알고 날개가 달렸고 치유 능력이 있다. 치유 능력이 있다고요? 네, 자기 몸을 치유할 줄 안대요. 마녀 발언으로 다툼이 있던 박양은, 자,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박양이라는 애가 카페에서 원래 이렇게 노는 겁니다. 나는 마녀인데 마법이 있고 사람들 치유할 줄도 알고 그런 거야. 어떤 애는 전사겠죠. 나는 엄청 큰 칼을 들고 괴물들과 싸운다. 어제도 몇 마리 사냥했다. 이런 놀이를 하는 건데 박양얘는 이거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느낌이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박양은 결국 기존의 사령 카페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소수 정예팀으로. 숨진 김군이 사령 소굴이라고 표현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군도 홍량도 그 모임에 합류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령 카페는 사실 재미로 노는 공간이었는데
과몰입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진 애들끼리 따로 분리돼서 현실 감각 없는 애들의 모임이 생겨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이 비정규죠. 여기부터는. 원래 가입해 있던 사령 카페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 과몰입된 애들이 만든, 여기가 문제인 거죠. 자, 여기에 정체는 과연 뭘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박양을 알게 된 영광씨는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박양이라는 애가 보낸 거야, 카톡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리고 영적이고 뭐 퇴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양은 그 뒤로도 이상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요, 갑자기 뭐 귀신 같은 게 보인대요. 심심하면 옆에 있는 귀신이랑 같이 대화하고 갑자기 과제를 할 때도 막 귀신 나타나서 방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남자친구였던 김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양은 자신이 속한 모임을 퇴마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박양 얘가 만든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현실에서도 이렇게 사는 애들의 모임처럼 보였겠죠. 지가 건든 게 그냥 망상쩌는 뭐 어떤 애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난 그놈이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양, 문제의 박양, 그리고 그놈은 그 피해자 김군을 말하는 겁니다. 박양은 자신이 속한 모임을 테마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령을 믿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김군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자, 여기에 사건 담당했던 수사팀장은 이군이라든지 홍양의 진술을 들어보면 박양이 알고 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진술만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박양은 그 살해 부분도 자기는 몰랐다. 진짜로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만 부인하고 있죠. 현재 박양은 살인 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당시고요. 실제로는 20년형 받았고 지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녀가 퇴마팀이라고 칭했던 이 모임, 정말 김군을 숨지게 한 결정적인 큰 이유는 뭘까? 이 사건의 이면을 더 이해하기 위해 사령카페라는 인터넷 모임에 집중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오컬트 문화를 연구하는 정은주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오컬트 서적 출판사 대표시래요. 그런 분야의 책들만 출판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셨나봐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로 보기에는 너무 조악한 형태라는 거죠. 이 글씨 자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망과 과연 상응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책이고 뭐고 따지기에는 너무 조악해서 그 원료를 찾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좀 뿌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룰, 뭐 설정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될 것들, 뭐 나름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전 사입이라는 거죠. 이런 분야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90년대 10대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분신사바와 비슷한 형태, 일본에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령소환법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누굴까?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요. 2008년 7월 9일부터요. 투채널에서 있었던 익명 게시판에 쓰여있던 내용인데요. 괴담 같은 게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링크 타고 가서 일본 네티즌이 장난으로 올려놓은 주술 같은 거 모아놓은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본 건데요.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하려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 번역했던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글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점점 살을 붙여나갔다는 겁니다. 신촌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사령이라는 존재를 공유하면서 그들이 뭉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야만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진짜 이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2012년 5월 7일 가해 학생들의 심리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거 왜 가해 학생이라고 하냐면요, 이 중에 한 명은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한 명은 20살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 성인들이었으면은 피의자들 이렇게 설명했겠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부분은. 가해 학생들 하니까 무슨 학폭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죠? 자, 한 명 한 명 가해 학생들과 5시간 넘는 긴 대화를 나누고 심리 분석했어요. 사령 카페가 어떤 영향을 준 걸까? 서울지방경찰청의 행동과학팀이시네요. 경찰관들에게서 무슨 활을 쏴서 그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할까? 경찰들 기억을 없애는 어떤 주술을 걸어버릴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로 인해 그 말과 연결되는 어떤 내용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범행과 관련해서 더욱더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판단을 했다는 거죠, 많이 피의자들이. 영적인 존재에 몰두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와 김군의 휴대전화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증거를 남기는 초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은 경험은 가정에서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그냥 단순한 요즘의 일시적인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람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실제로 폭행을 당했던 친구도 있긴 하고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가 살인했다는 감정을 못 느끼는 상황이지만 죄책감보다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이 갖는 결속력은 사령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한 것이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내몰린 아이들이 마지막 비상구로 택한 건 온라인상의 가상현실이었습니다. 현실과 달리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친구도 생겼어요. 유군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사령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소환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니까 맞춰주기 위하고 으스대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이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모임을 김군이 깨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공격적 성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주술이라는 의혹이 있던 40번의 공격은 뭐 때문일까? 얘가 내 얼굴을 봐서 깨어나서 내 얼굴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찔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또 깨서 나를 학대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하는 그런 동기가 수많은 장기적인 피해 경험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주술의 영향이 아니라 피해의식이 컸던 만큼 공격성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과잉 공격은 오랜 학대로 인해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또 재밌는 부분이네요. 보겠습니다. 사회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아이들이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살인사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폭력의 수위는 그럼 어디서 출현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이 서툴렀던 건 김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가 수백 개의 문자를 보낸 이유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협박도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군도 여자친구가 자꾸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빠져들어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수백 개의 문자를 보냈지만 정작 직접 만나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김군의 진심을 눈치채지 못한 가해 학생들, 그렇게 김군의 빛나는 청춘이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고 뒷이야기도 좀 이어서 알아볼게요. 살인 이후 이들은 대화방을 통해서 하루에 3만 건 이상 살인이 일어나고 3만 1건이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범인들은 김군이 갖고 있던 노트북과 그래픽 카드를 뺏었어요. 공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김군의 휴대전화, 가방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민들이 뭐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생각으로 김씨의 휴대전화 부수고 물에 담갔어요. 피 묻은 옷도 가져와서 집에 숨겨놓고 불태우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붙잡혔죠. 자, 이 사건으로 류승환 감독의 유령이라는 단편 영화가 2013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영상으로 보는 게 영화지만 각색이 됐겠지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해자 박양, 사건 당시 20살, 김군과 3년 전 마비노기에서 만나서 친구가 됐습니다. 동갑이었네요. 스스로 날개를 장비하고 치유 마법을 쓰는 마녀라고 통칭했다. 2019년 5월 서울 남부교도소 출소했습니다. 지금 일반인 됐어요. 박양, 이 여자.
이 여자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제 영상에 제가 소개한 그 범죄 사건 영상에는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취재 당시에는 이 박양이라는 존재가 좀 중점적으로 안 나왔던 걸 봤을 때 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 파악이 그 사령 카페, 이 롤플레잉 온라인상에서의 그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범인, 직접적인 범행을 한 이군, 사건 당시 16세 고딩, 소년법 보호로 징역 15년. 하지만 20년 받았고요. 안양교도소에 있습니다. 윤씨, 얘가 문제예요. 사건 당시 18세 대학생, 홍양이란 여자의 소개로 코스프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군과 호영오지 않은 사이, 이 이군과 피해자인 김군과 면식도 없고 갈등도 없지만, 하지만 이군이 김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하자 일면식 없는 상태였는데, 왜 일면식 없는 상태였냐? 이 윤씨라는 애가 이 박양이 만든 카페 안에서 해결사 같은 이미지, 심부름 센터 약간 이미지,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군이 이 형한테 김군이라는 애가 우리 모임 싫어하고 좀 없애고 싶어 하는데 좀 안 좋게도 말하고 같이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 윤이라는 애가 대답한 게 내가 그쪽 일을 많이 해봐서 잘 안다, 이런 대답을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또 두 번째 현타가 왔었죠. 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20살. 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애인데 살인범이 됐어요. 자, 홍양은 이 이군의 여자친구죠.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가긴 했지만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방조죄 같은 거 적용됐던 것 같아요. 단기 7년, 장기 12년. 이거 지켜보면서 정하겠다. 최소 7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7년간 복역 태도가 불성실하다, 그러면 12년까지 더 늘리겠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근데 모르겠네요. 뒤에 얘기가 없는 거 봐서 뭐 단기형이었으면 19년에 나왔겠지만 뭐 장기로 바뀌었다, 최대 12년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2024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6년째 범죄 사건 소개하고 있는데 몇백 건 되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다 보면은 이제 좀 비슷한 것들끼리는 좀 맥락이 보이고 어떤 심리였는지도 뭐 나름의 좀 유추가 되고 좀 그런 상태인데, 이 사건은 정말 어려웠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위터도 들어가서 막 비공개 방 이런 것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건 그 나이 또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뭐 경찰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사할 때 막 사령 카페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막 진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한 어른들 시각에서는 진짜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이 사건의 내막은 아직 100% 범인들의 심리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말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냥 트위터에서 그냥 이런 거 활동 재미삼아 하는 애들이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경찰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컬트 문화라는 게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사실 이게 좀 진짜 유치하고 관심도 안 가는 뭐 그런 분야거든요. 이 미성년자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뭐랄까 적극적이고 좀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령 카페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오컬트, 귀신, 유령, 뭐 퇴마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어느 곳에나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얘네들은 그냥 범인이라서 나쁜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리뷰해보는 시간 준비해서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